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 찾아뵙는 아프리카 TV에서 보내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몇 주간 스튜디오로 옮기는 관계로 좀 쉬운 점 해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주제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진행을 맡은 40년 만내부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이진환입니다. 20년 차 의학 기자입니다. 네. 오늘 두 주제는 이제 젠더와 트랜스젠더에 의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관심은 많으면서도 또 정확히는 또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네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예. 자, 국내 몇 안 네. 되는 우리 김진호, 의사분이시죠? 원장님. 네. 예. 네. 김진홍 선생님. 예. 한번 소개 한번 시청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얼굴이 똑같네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스크 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똑같습니다. 네. 예, 김진호 원장님은 그 전북의대를 졸업하셨고, 예, 전북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고 비뇨기과 전문의이십니다. 우리 네. 해외 연수를 특이한 데를 가셔가지고 한국에 몇 안 되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네. 유고슬라비아에 가셨나요? 네. 예,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그런 수술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유고슬라비아뿐만 아니라 네. 그 유럽에서는 1910년대부터 이제 이런 종류의 1910년이요? 예, 예,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역사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으로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는 거의 뭐 최고 전문가들이 그쪽에 다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이제. 유럽에 미국은 예. 많지 않나요? 네, 오히려 러시아 당연히 쪽. 이제 미국도 음. 경제력이나 과학적인 발전 네. 수준이 높겠죠. 네. 우리 김진웅 선생님은 얼굴은 저래도 의학 박사십니다. 네. 또 한 분은 이은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예. 얼굴이 아주 아유, 예? 네. 예. 산부인과 교수님이 네. 또 이거 하시니까 아, 예.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특이하네요. 예. 오히려 그 여자를 뭐 이렇게 거꾸로 이건 네. 이쪽은 남자를 여자를 남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네네. 호르몬 치료를 먼저 해서 아. 우리 왜 사춘기 때 2차 성징 나타나듯이 네네. 그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성의 2차 성징 발현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남성 호르몬 치료도 하고 어. 여성 호르몬 치료도 하고 우와. 저는 아직은 수술은 하고 있지 않고요. 네네. 저도 이 옆에 계신 원장님께 배우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아. 아예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주로 여자를 남자로 바꿔주는 수술을 하실 거예요? 남자를 여자로 바꿔주는 수술 다 하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환자의 요구도로 봐서는 네. 네. 그 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어? 아, 진짜요? 비슷해요? 그렇게 비슷합니까? 많아요? 네, 네. 그게 난 주로 남자들이 여자로 바꾸는 수술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네. 다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수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음.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이제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네.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사람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몰리는 거의 차이지 아. 환자가 의사를 찾는 거에 네. 결국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은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예, 예. 아. 우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네, 적은 거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수술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모양이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승부를 예를 들어서 단판에 승부를 내느냐, 네네. 여러 번 하느냐, 네네. 뭐 이제 그런 거나 같은 것처럼 아. 오히려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네네. 작은 수술로 나눠서 네네. 여러 번 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심적으로는 좀 편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승부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날 승부를 끝내야 하는데 음.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경우는 좀 하다가 음. 아예 안 되겠다 좀 쉬었다 하자 하다가 다음 기회가 다음에 있으니까 예, 여자를 남자로 만들기 아니, 예. 남자를 여자로 만들기 그렇다고요? 여자를 남자로 여자를 만들 남자로 때는 시작. 예를 들어서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 응. 뭐 3시간, 4시간, 뭐 길어야 6시간 네네. 뭐 자궁을 하는 수술 뭐 산부인과에서 이제 많이 하시지만 그 자궁을 떼어내고 뭐 쥐를 떼어내는 수술 같은 경우도 뭐 3시간 넘어가질 않거든요. 음경을 갖다가 만들 때 요도나 뭐 고환을 같이 넣어주는 수술이라든지 음경 더하기 보형물까지 같이 넣으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음경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음경 한 6시간, 지금 뭐 7시간 만들면 지금 되거든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24시간 48시간짜리 수술이 아니고 네네. 이제 될 수 있으면 한 8시간 안에 끝나는 방향으로 나눠서 해야 합니다. 무슨 키메라도 아니고 그냥 여성 성징이 있는데 음경은 달려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예, 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음경과 고환을 넣어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죠. 네, 우리 너무 이렇게 지금 소개 시간인데 네. 아, 매일 다 얘기해 버리는 예, 예, 오늘 예. 주제는 우리- 젠더하고 예. 트랜스젠더 이해에 대한 예, 예. 우리 일반인들이 좀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젠더 트랜지션 서저리는 우리 또 다음 주에 네네.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예, 일단 오늘은 젠더와 트랜스젠더의 이해를 주제로 네네. 먼저 그 이윤실 교수님한테 좀 강의를 좀 한번 듣도록 할까요? 네네. 이윤실 교수님은 중앙대학을 졸업하시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고 연수는 USSF에서 하셨나요? UCSF입니다. 네네. 젠더 클리닉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네. 거기서 연수를 하셨네요. 아, 저도 그 네. 동네 가서 연수를 했는데 어, 2012년부터 이제 그렇구나. 13년. 예, 예. 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젠더 비쌀 때. 클리닉에서 좋은 공부를 하시고 오셨으니까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편하게 그냥 네, 들어주시면 예, 예. 될 것 같아요. 주제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이제부터 편해지시면 됩니다. 네, 네네. 우리 이제 그 젠더라고 하는 거는 그 흔히 들어보셨던 흔히는 아니지만 그 트랜스젠더에 나오는 그 젠더입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별이라고 네네. 지정을 하는데 아. 사실은 이제 성별이 무엇이냐? 사실은 원래 태어나면 이제 성별을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쵸.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초음파 네. 검사해가지고 외부 검사. 생식기, 네. 외부 생식기를 가지고 네네. 아 남자 아이다, 네네. 여자 아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성별을 지정을 해주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약간 그 젠더와 다른 의미로 생물학적인 성, 섹스라고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조금 용어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요. 젠더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신의 어떤 내부에서 느끼는 자신의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네네. 기타의 성인지 아. 그 느끼는 성별을 젠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 젠더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생물학적인 성을 이 구성을 할 섹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나를 어떤 성별로 느끼는지, 그게 이제 정체성을 또 하나가 그럼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의 느낌은? 본인이 전적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남성이다, 나는 여성이다. 우리 흔히 이제 이 성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젠더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표현을 하게 되죠. 뭐 옷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목소리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성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정 성별을 이제 태어났을 때 네. 네. 지정해주는 성별을 지정 성별 그 섹스라고 하고요. 네. 이 젠더는 주로 이제 젠더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성별 정체성, 내부에서 느끼는 나의 뇌에서 느끼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이제 제3의 성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지정내에서는 그럼 염색체가 정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염색체에 의해서 네, 네, 내부 정해지는 생식기가 성. 정해지고 음. 내부 생식기에 의해서 그 호르몬에 따라서 이제 외부 생식기가 네. 구성이 되니까 음. 태어났을 때 저희가 외부 생식기를 보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는 게 이제 지정 성별이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초음파로 정해지는 네, 성.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 자신의 생식기와 다를 수도 있고 네. 일치할 수도 있고 네. 본인이 내부에서 느끼는 자신의 어떤 성별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 역할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자아이처럼 보이는 이쁜데요. 스커트를 입고 네. 구두를 신고 머리를 네네. 길게 해서 이제 묶었고요. 네. 네. 머리도 아주 네, 길고 네, 네. 이쁜데. 네. 설마 더- 설마 여자가 아닌 남자라고 생각.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에? 미국의 루즈벨트요? 네, 그 32번째 유명한 루즈벨트 프랭클린 대통령 루즈벨트 맞습니다. 대통령이 어려서 네. 차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네. 그래서 이제 저게 한 4살 때쯤 사진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네, 네. 이 모습은 뭐냐면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릴 때 뭐 성역 정체성 이게 네네.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네. 이때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음. 남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스커트를 입기도 하고 머리를 묶고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그랬었어요? 그런 거죠. 그 미국 그래서- 얘기죠? 네, 미국, 네. 그래서 유럽도 유럽이나 뭐 마찬가지고 이제 맞죠. 옛날에 이렇게 남자들이 음. 그 스코틀랜드 같은 데 가 보면 아, 이제 치마 네네. 입고 다녔던 것처럼 네, 네. 그 젠더 롤이라고 하는 이제 현 시점 아니면 역사적으로 음. 그 문화에서 음. 아 이런 거는 남성적인 거야. 아 이런 건 여성적인 거야. 인식되는 그런 행동이나 성격, 외모 이제 이런 거를 젠더 성 역할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시간에 따라 사실은 변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 게 남성적인 거고 지금은 사실은 저 루즈벨트 대통령의 옷차림은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남성적인 전형적인 모습, 여성적인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고 보니까 성 루즈벨트 역할이라고 대통령이 표현을 생각보다 곱상하게 생기셨네. 예? 그래서 전쟁을 치른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남성적인 이미지가 우리한테 딱 각인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뜻밖이네. 이현생도 뭐 좀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어릴 때 사진 한번 나중에 제 정체성은 공개해 주십시오. 확실합니다. 네. 안 됩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 성별을 표현하게 되죠 밖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자신이 느끼는 성별을 외향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옷차림, 그다음에 뭐 머리 스타일, 목소리 이렇게 신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는 이제 사실은 생물학적인 성이랑 자신이 느끼는 성이랑 일치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네, 그런 분들을 이제 트랜스젠더가 아닌 네. 그런 분들을 흔히 시스젠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가 무슨 뜻인가요? 그 시스와 트랜스는 왜 화학적인 용어인데 네, 네. 그 트랜스가 이제 변환한다라는 네, 네. 의미고 네, 네. 시스는 같다라는 같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네.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그래서 음. 자신이 지정받은 성별하고 네. 내부에서 느끼는 성 정체성이 일치하면 시스젠더, 시스젠더. 아. 저 다르면 같은 사람은 다르면? 시스젠더. 네, 네. 다르면 이제 트랜스젠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원하는 어떤 나는 뭐 스커트를 입는 게 좋고 네, 네. 구두를 신고 싶어하고 이제 물론 이게 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젠더는 이제 자신이 지정받은 성별하고 느끼는 성별이 다르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표현을 하고자 하죠. 네. 그래서- 그림 재밌게 그리셨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건 성별을 표현하는 외부로 네. 자신이 느끼는 성별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네. 저 섹스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생식기, 염색체에 의해서 지정되는 성, 지정된, 예. 젠더 아이덴티티는 내부에서 느끼는 성별. 그래서 이제 뇌에서 느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이제 성적 지향입니다.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 이 슬라이드엔 들어있진 않지만 이제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연애를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흔히 젠더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랑 성적 지향하고 결부시켜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처럼 하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남성이기 때문에 나도 나의 아이덴티티를 밖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목소리도 좀 이렇게 낮게 말하고 옷차림도 좀 남자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에 핀보다는 오히려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게 그냥 젠더 익스프레션인데 간혹은 사람들이 이제 너 레즈비언이니 이렇게 표현을 결부시켜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레즈비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젠더 아이덴티티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랑은 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꼭 여자한테 어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동성애나 마찬가지 가능성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젠더 헷갈리네. 아이덴티티와 별개로 이 트랜스젠더도 음. 동성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 예. 뭐 양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별개의 레즈비언하면 것이다. 그 우리가 딱 한쪽만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다양성인을 얘기하신 거네요. 그 정체성이 남성인 여자가 네. 예? 여자한테 끌리면 자연스럽게 레즈비언이 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지정 성별로 생물학적인 성으로 하면 그렇지. 네네. 상대방도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네네네. 사람일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걸 아주 그냥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네요, 그죠? 우리 이현생처럼 아주 그냥 보수적인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제 흔히 묻는 이걸 좀, 네. 질문이 젠더 아이덴티티가 다르다고 표현하면 그거를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랑 결부시켜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네네. 결코 그거는 아주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새로 큰 거 배웠습니다. 깨달음을 깨우치는 이해를 거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젠더 사이에서 네. 패싱이라는 용어를 하게 쓰게 패싱. 되는데 네. 패싱. 뭐예요, 패싱? 자신이 표현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냐. 그래서 패싱이 잘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처럼 하고 다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디 갔더니 당연히 남자로 받아들이는. 그러면 패싱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네. 그 사회가 어떻게 왜냐하면 생각하냐. 내가 표현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자인데 네. 남 정체성을 가졌어요. 네.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네. 우리 사람들도 사회에서 나를 남자로 받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저를 남자로 보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든 거네요, 그죠? 패싱이. 패싱이라는 건 사실은 뭐 어떤 교육에서 가르치는 게 그냥 딱 첫인상이거든요. 첫인상이요. 이 사람은 남자구나. 이 남자구나. 사람은 여자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떤 젠더 익스프레션을 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사람들이 감쪽 같을 정도로 잘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면 패싱이 잘 된다 그러고 오. 이제 그렇지 않고 음. 예를 들어서 뭐 남자로 태어났지만 네네.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마도 입고 머리 스타일도 길게 하고 염색도 하고 다 하지만 그걸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여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혹시 트랜스젠더인가? 라고 이제 뭐 그렇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뭔가 패싱이 잘 안 된다. 네.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국에 관광 가면 그런 쇼 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이 아주 미인이거든요. 네. 그 네. 패싱이 잘 된 거죠. 그렇죠. 네. 거의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아주 여자도 이쁜 아니, 여자로 나오는데. 그게 네. 그 사회가 잘 받아주는 거죠. 그 사회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패싱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문화보다는 그냥 딱 그 사람의 첫인상. 첫인상. 네네. 아 내가 나를 표현한 대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구나. 네. 아 나는 분명히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처럼 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나를 여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첫인상을 느끼는구나. 이제 그러면 네네. 패싱이 잘 안 된다고 받아들여서 이제 이 패싱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 되네. 진짜. 네네. 그러면 게이쇼라는 말은 잘못된 언어네. 데이쇼. 게이쇼. 게이쇼. 네, 그렇죠. 그 잘못된 언어잖아요. 네. 그 사람들 성적에서 그냥 바로 게이라고 해버리는 말은 틀린 네, 말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 정체성과 성적인 지향은 별개의 별개의 것이다라고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야, 되겠습니다. 아, 비들어가니까 어렵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네. 성 정체성이 언제 발달이 되느냐. 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만 2살 정도까지는 생물학적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엄마들이 남자아이를 남자아이 옷을 입히고 여자아이를 여자아이 옷을 입히니까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죠. 내가 여자다 남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6살 정도까지는 성 역할하고 성별 표현을 배우고 상상하고 실험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엄마 놀이, 아빠 놀이. 그래서 여자아이는 엄마 역할을 하고 아니면 딸 역할을 하고 네네. 남자아이는 아빠 역할이나 아들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그런 단계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뭐 자동차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여자는 인형을 좋아하고 네, 네, 그 맞습니다. 이 시기가 네, 네, 그런 걸 네, 또 배우는 맞습니다. 역할이군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자신의 어떤 젠더 롤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의복 스타일이 있고 그게 좀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아. 근데 이제 이때 그 자신의 정체성이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지만 치마를 입는 거를 거부하는 일이 이제 많아지고 그렇게 되고 사춘기가 지나가면 이제 우리 사람은 2차 성징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신의 정체성이 생물학적인 성하고 일치해서 네네. 2차 성징이 그대로 나타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네. 나는 반대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육체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이제 악화가 되는 야.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고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일탈 과정이 생기고 아. 특히 이제 우리 중학교 가면 교복을 입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더 뚜렷해졌는데 치마 교복을 입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요새는 그래도 학교가 좀 개방적이어서 요즘 학교 안 여자아이들도 가잖아요. 화상을 하니까.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해요. 네. 어느 학교 보면 네, 치마도 네. 있고 바지도 있고 하는 학교 네, 많이 네, 봤어요. 네, 네. 네. 이제 또 바지 입는다고 걔네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애들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예. 네네. 야. 근데 이제 치마 입기가 죽어도 싫은데 꼭 치마를 입어야 되는 학교를 가면 이제 학교가 힘들구나. 가기 싫어지는 거죠. 아. 네. 문제가 크네 네. 생각보다. 네. 근데 주로 이제 어릴 때 이게 빠르게는 만 2살부터도 이 정체성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되고요. 어릴 때 이렇게 퓨버티 전에 사춘기 전에 이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껴도 사춘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은 다시 시스젠더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같은 정체성을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사춘기가 되면서 그 신체의 발달을 겪으면서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이제 혼란을 주고 악화되면서 그 이런 애들은 사춘기 지나서도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성인에 가서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주로는 이제 사춘기 이후에 이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아이 사춘기 전에 느끼는 경우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한 70%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한 20-30%는 이제 그게 지속된다고. 다 커서도 그게 뭐 혼란스러워지고 하는 아 그럼요. 것도 있어요. 네, 네, 네. 20세에 넘어서 그렇게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부사관이 네. 사사관이 군대에 네, 네, 가서 네, 네, 맞습니다. 휴가 나와가지고 성전환 수술하고 돌아와서
네, 아. 여군으로 네, 복귀해달라고. 여군으로 자기를 편입시켜달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강제 퇴역을 당했는데 그 참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여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제 진료 오는 환자 중에 미군이 있어요. 미군. 근데 이제 그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걸 트랜지션이라고 이제 트랜지션. 하는데 젠더 트랜지션을 트랜지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싱도 잘 되고 그냥 여성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여군이냐 남군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여군이라고 그렇게 미군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네요. 네네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강제 퇴역을 시켰으니까 인정을 안 해준 건데 네. 우리나라는 패싱이 잘 형성이 안 되는 문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퇴역을 해서 다시 입대를 사실은 하면 또 이게 과연 그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이코적인 문제가 아니냐 아니면 정신적인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을 경우 네. 어떻게 얘기할? 그게 그게 병이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거- 생각하시는 게 병이야. 그게 네, 생각이 앞으로 들어요. 나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우리 듣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성별하고 네. 정체성이 같으면 시스젠더다. 네네. 네. 네. 다르다고 느끼면 트랜스젠더다. 네네. 이 이제- 그림의 뜻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이 분홍은 이제 여성의 여성. 색깔을 그 그 의미하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렇죠. 그림이군요. 네.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색깔이 다르면 트랜스젠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트랜스젠더도 남성으로 여성으로 전환을 하는데 넌 바이너리 젠더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젠더 퀴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일부는 내가 남성이다. 이 기자님은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가끔은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히. 남자로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 남자죠. 아이 여자처럼 국상에 원장님 마스크 낄 때가 아니, 한 번도 혼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 어려서 네, 좀 네. 이쁘장하게 생겼다고 네, 이렇게 네. 여자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사실은. 네. 전 중학교 때까지 맨날 아들이냐 딸이냐의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어. 그러셨구나. 네네. 지금 정체성은 이제 확립이 됐습니까? 제 이름이 이언이잖아요. 네. 언. 그래서 어떤 좀 문제가 있는 담임 선생님이 나를 거의 2년 그랬어요. 2년. 아,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싫었어요 그때.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그럼요. 받으셨네요. 2년이나 이렇게 애들도 다시 놀리고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싫겠어. 네네. 그런데요. 네네. 일부는 네네. 나는 남성도 아니고 아, 여성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양성이라고 하는 그 거. 혹은- 바이너리예요? 나는 이 바이너리라는 게 이분화됐다는 네.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이 성별이라는 게 꼭 남성, 여성으로 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아. 나는 그 어딘가에 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 아니면 나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둘 다라고 생각한다. 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특히 넌 바이너리 젠더. 아. 그런 사람들이 주로 독신을 고집합니까? 어떻습니까? 넌 바이너리 젠더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남성의 스펙트럼에 가깝느냐, 아. 여성의 스펙트럼에 가깝느냐 그런 네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 사실은 어디 구글인가 아마존에 그 등록하려고 그러면 뭐 10몇 가지가 나온다면서 젠더 예? 등록 종류가 진짜요? 예. 야 그런 바이너리 문화가- 정도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작년에 제가 그 퀴어 축제 뭐야, 갔을 이거. 때 네네네. 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아, 크게 네. 하잖아요. 네네네. 음. 이제 제가 거기서 작년에 의무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젠더는 자, 아. 보시면 아, 나는 거기 여성이다. 참석한 사람들이 붙인 네네네네. 거예요? 네. 나는 남성이다도 있지만 음. 오른쪽에 보시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다른 한 가지이다. 어. 네.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 저 제일 많이 붙은 게 저게 뭐예요?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 상관없답니다. 네, 네. 뭐야? 저 와. 진짜 그냥 많네요. 퀴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퀴어. 네. 퀴어라는 네,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야. 퀴어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애매모. 네네 뭔가 하나가 딱 지정된 게 아닌 네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시스젠더 우리는 보통 시스젠더, 트랜스젠더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이젠더라고 나는 성별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 없다는 A. 네네네. 뭐 다 이제 통합해서 non 바이너리 젠더라고 이분화되지 않은 성별. 아, 그걸 non 바이너리, 그러니까 네, 이분화되지 않았다. 네,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성별이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네. 라는 것을 아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뭐야 원장님께 네. 양쪽을 다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 있습니다. 예, 가끔 그런 디베 양쪽을 다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어.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상상을 못하겠네.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랑 사귄다.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남자하고 사귄다. 그러므로 나는 쥐를 제거하길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로 성전환했지만 남자랑 사귀는 거는 이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아까 별개로 완전히 별개네.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혼란스럽다 지금. 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구나. 이제 사람들이 네네. 성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네네. 네. 네. 이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그 성별 정체성이 성적 지향을 암시해주거나 규정하지 않는다. 완전히 별거다. 그래서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해도 이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범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에 범성애자는 이제 그냥 닥친 대로 다. 그러니까 호랑이라고 뭐 그러지. 이게 뭐 문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나의 감정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어떤 남성, 남자, 여성, 여자, 트랜스젠더든 상관없고 그런 걸 가리지 않는다라고 아. 생각을 I 하시면 don't 돼요. care. 네, 네? 그냥 나와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으면 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오히려 수준이 라고 높네.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준이 네. 높아. 내 정체성이 헷갈리고 있어 지금. 헷갈리니까. 네. 아, 그건 충격적이다. 나중에 상담 받으십시오. 네. 제가 미국 연수 갔을 때요. 네. 네네. 거기 이제 65세 된 정신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소아들 그 소아. 젠더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애들을 상담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60세에 네.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60세. 네, 네. 여자로요?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로. 어. 네. 이미 아들도 둘이 있었고 오. 손주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혼해야 돼요? 이혼을 하시고 이혼하시고.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고요. 와, 그 나이 그러니까 정체성을 아니, 계속 아니, 고민을 해왔던 아니, 분이네요. 둘이 아까 설명한 본인이 상담을 하고 음. 그만큼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숨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신과 야. 의사로 살면서 숨기고 살다가 특히 이제 미네소타 같은데 좀 보수적인 동네에 아. 살았으니까 와. 드러내놓고 하루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혼하고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수술하고 여성으로 정체하고 여성으로서 이제 삶을 아. 살고 계셨어요. 사실 그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굳이 이혼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좋으면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여자와 여자로 사는 거죠. 네네. 부인이 싫어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네, 네. 아이고 네. 자, 네, 넘어가시죠. 네. 이혼까지 할 필요 없을 것 아니, 아니, 같아서. 그래서 아까 이제 네.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옛날에는 네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이면 몇 년도를 말씀하세요? 1980년대에 네네. 이제 처음에 이 DSM이라는 건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네. 네네. 그 정신 질환을 분류하는 기준이죠. 네. 네네. 처음에 이제 1980년에 DSM-3 버전에서 음. 아동의 성 주체성 장애 그리고 네네. 성인은 트랜스섹슈얼리즘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1994년에 DSM-4로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아동과 성인의 트랜스섹슈얼리즘을 이제 한 군데로 묶어서 이제 성 정체성 장애,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 네,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는 용어가 지금 이제 쓰이고 진단명에 있어요. 이거 정신과적인 문제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정신병으로 보는 네, 거네. 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지 네네. 이게 병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네네. 이제 최종적으로 2016년에 WHO에서 이제 진단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WHO에서 정한 게 ICD가 되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KCD가 되는 거고 그래서 ICD-10에서 ICD-11으로 2016년에 개정을 하면서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란 말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젠더 인컨그루언스 성별 불일치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이코제닉한 분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섹슈얼 헬스 분류도 아예 그냥 사이코제닉한 거에서 빠졌어요. 왜냐하면 디스오더라고 옛날에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자꾸 정신병 환자로 맞습니다. 인식을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을 전환 치료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호르몬 네, 치료를 네.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아. 남자라고 정체를 해서 네네.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너 정신병이야. 그러니까 너 뭐 이 치료 저 치료 받아갖고 다시 여자가 되는 치료를 받아야 돼.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네. 정신병이라는 생각하에 환자로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차별하기도 하고 되게 정신병 환자처럼 뭐 정신병 환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병이 있는 것처럼 병이 있으니까 고쳐야 치료를 할- 거쳐야 된다. 그렇죠. 되돌이켜야 할 네, 것처럼 예. 자꾸 이제 사회에서 인식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트랜스젠더가 이제 그 제가 신체 혐오감을 나타내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식증 환자들, 그 다음에 이 트랜스젠더들, 젠더 디스포리아, 성별 위화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성별 위화감은요, 그 2013년에 이제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 말고 성별 위화감이라고 하자. 위화감의 차이는 젠더 아이덴티티가 달라요. 근데 그게 꼭 위화감까지 초래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조금만 자기 생활의 패턴에 변화를 주면서도 만족하기도 하는데 이 위화감은 이제 젠더 아이덴티티가 달라서 굉장히 나의 어떤 생활에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면 그거를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디스포리아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정신과에서는. 그러니까 인컨그루언스가 다 디스포리아는 아니다. 디스포리아만 이제 정신과 진단에 넣었습니다. 네. 이제 WHO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젠더 인컨그루언스라는 용어로 그냥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거를 고쳐야 할 질환으로 보고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현상이네. 네, 있는 그대로 사실은 자신이 내부에서 심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받아들여줘야 한다라고 점점 더 이제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정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하고도 갈등이 많은데 사실요. 특히 기독교. 그 키아 축제에 가면요, 이제 굉장히 그 보수 단체에서 그렇죠. 아주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반대하고 그러시는 네네. 것 같이 보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1980년도부터는 동성애도 정신병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졌고 최근에는 트랜스젠더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네. 그리고 잠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제 슬라이드 위에 깃발 2개 해놨는데요. 네네. 제가 저거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중요한 건데. 네. 네, 이걸 가렸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네. 트랜스젠더를 네네. 네, 정신질환 네네. 범주에서 삭제. 삭제했다고요? 했습니다. 아. 섹슈얼 헬스, 성보건 음. 쪽으로 진단 기준을 분류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네. 야, 그런 거 참 홍보가 안 돼가지고. 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빈도가. 그러니까 나 제일 궁금했어 이게. 네. 정말 빈도가 인컨그루언스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별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조사가 안 돼. 문화적으로 있겠지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유럽하고 네네. 그 미국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벨기에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네. 14세에서 80세까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를 조사했네. 했더니 네네. 성별 불일치감, 네. 내가 지정받은 성별이랑 내가 아. 느끼는 성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라는 아까 분들이 인컨그루언스라 네, 좀 맞습니다. 0.7%. 그러니까 한 남자가 더 1,000명당 많은데? 7명. 남자가 더 많아요? 여성은 1,000명당 아. 6명이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사람도 3분의 1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이대를 구분을 했어요. 14세에서 25세를 3분의 1을 포함하고 네네. 26에서 50세까지 3분의 1하고 50세 이상을 3분의 1을 했더니 네네. 저 정도의 빈도를 보이더라. 야. 미국도 네네. 51개 주에 사는 어. 140만 명을 성인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네네. 많이 조사했네. 네네. 18살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네. 18살 이상의 성인에서 0.6%가 네네. 나는 트랜스젠더다 어. 라고 적지 않네. 응답을 했고요. 네. 청소년 13에서 17세 의 청소년을 15만 명을 대상으로 네네. 성 정체성을 물었더니 0.7%다. 그래서 사실 크게 나이가 다르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에서도 0.5%가 자신의 정체성이 다르다. 0.5%로 200명이 한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아유. 네. 우리 이 선생님 이제 65세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네, 좀 성 0.5% 정체성 들어가냐고요?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는 좀 여성화돼가고 여자분은 이제 저 등산도 가고 막 활발해지면서 씩씩해지죠. 좀 더 남성화돼가고 하는 게 다 호르몬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호르몬 영향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호르몬 상관없이 우리 뇌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느냐? 네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호르몬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네네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우리 익스프레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 몰레큘러 네. 할 때. 네네. 이 발현이라는 말인데 네. 그게 좀 늦게 되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통계 보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65세 넘어서 느꼈다는 게 아니라 응. 내가 그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외부에 아. 표현하는 거. 커밍아웃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아까 그 교수님처럼 자신이 정말 내부에서 느끼는 정체성이 음.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0.6%고요. 음. 주로는 아마 더 젊을 때부터 그런 걸 느껴왔는데 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그냥 살았을 수도 있죠. 수도 특히 있고. 이제 네. 더 과거에 살았을수록 그런 환경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랜스젠더가 그럼 늘어난 거냐 과거에 비해서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커밍아웃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적인 어떤 기류가 셌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서구 사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커밍아웃을 하면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도 보장을 해주기도 하니까 커밍아웃을 하는 빈도가 늘어난 거지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닐 거다.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말은 뭘 보장해? 뭐 네덜란드 성별 정정도 해주고요. 음. 성전환 수술을 의료보험으로도 해주고. 아, 의료보험이 됩니까? 네. 성전환 수술이? 네. 예. 우리나라도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안 돼요? 실손보험으로 안 되나요? 안 됩니까? 네, 우리나라는 전혀 보험이 안 되는 비보험 수술이라.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보험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더 관대 있네? 예,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에 아,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윤선생님 그러면 비보험이니까 돈 많이 버시겠네요. 맨날 돈 못 번다고.
나한테 아, 얘기하셨구나. 다 태국으로 갑니다. 예. 아 태국요. 네. 네. 미국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서는 아, 미국 이제 사보험이잖아요. 네. 네. 그 사보험이 그걸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선진국에서는 다 이런데 야. 우리나라는 후진국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본 커버리지가 돼요. 왜 나의 머리 내부에서는 다르다고 느끼느냐? 네네. 뭐 유전적인 원인도 설명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호르몬 네, 원인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뇌 구조 자체가 이제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분화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남성은 이렇게 드러나고 여성은 이렇게 드러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고 정체화하는 남성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정체화하는 사람들은 뇌 구조 자체가 실제 여성들과 비슷하게 발현되는 그런 논문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뇌의 그런 기능 자체가 좀 네. 달라서 그런 거다. 이거 내 전문가인데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그동안에 관심이 없어서 네네. 젠더 문제가 어떤 해박적 구조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생각해봤는데 아니 뇌를 그렇게 많이 보셨으면서도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야. 저 일본이 2018년부터 보험이 됐습니다. 일본은 보면 아, 됐어요? 2018년부터. 네. 이게 선진국이 아니라 하나의 척도가 근데 그건 뇌 구조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건 같습니다. 네네. 해부학적으로 생긴 건 같은데 뭐가 거기서 좀- 발현되는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그럼 유전자가 확실히 있습니까? 감별 이게 유전자라고 하는 우리 거는요. XY 염소체만 알고 이게 이제 있습니다. 왜 유전자가 네. 관여한다라고 하냐 하면은 네네. 우리가 왜 유전자 역할 설명할 때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일란성 쌍둥이.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들은 이란성 쌍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란성 쌍둥이들은 한 명이 이렇게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때 나도 트랜스젠더야라는 확률은 거의 없는데 아. 일란성 쌍둥이들은 진짜 그런 게 있군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쪽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반대쪽도 트랜스젠더라고 할 확률이 야. 한 30-40% 된다는 거거든요. 어. 그런 걸로 봐서는 추정하는구나. 아마도 유전자가 일부 네네.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네네. 뭐가 사이트가 발견된 건 그렇진 없거든요. 않습니다. 네네. 네. 뭐 어떤 유전자가 딱 관여한다는 네, 아닙니다. 네, 그냥 네.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했더니 그- 그렇더라. 추정을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네. 다 추정입니다. 네. 호르몬도 음, 이제 그 산전에 음. 그 선천성 부신 증후군이라고 네.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남성 호르몬 농도가 네. 굉장히 높은 높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될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다. 경우보다 조금 더 높더라. 한 10배에서 20배 높더라. 음. 그러니까 아마도 호르몬이 호르몬이 좀 관여할 관여를 할 거다. 거다. 아. 그다음에 뇌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그널이 좀 내가 여성이라고 정체하는 남자들은 시그널이 여성과 좀 비슷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뇌의 기능에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거 스타디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펑셔널 MRI나 뭐 이런 거 네네네, 이용하면 있습니다. 조금 네, 알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찾아봐야 이 되겠다. 양육 환경도 일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어떤 질환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염색체 유전자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XY지만 외부 생식기가 발현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은 보통 태어나면 그 성기가 밖으로 그 음경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지를 만들어서 여자 아이로 키운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애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2명은 지를 만들어주지 않고 남자로 키우고 있었고요. 염색체대로. 8명은 지를 만들어서 여성으로 이제 키운 겁니다. 훨씬 많네 그 비율이. 그 애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염색체는 XY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남자로 큰 애들은 자기가 남자라고 정체화를 했고요. 지를 만들어서 여성으로 여자아이처럼 키웠던 애들 중에 일부는 자기는 남자라고 정체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기는 여자라고 정체를 하는 겁니다. 여자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정체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요인이 관여하게 하는 게 맞기도 하고 네네. 환경적인 요인이 관여하는 게 맞기도 하고 둘 다 관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이제 아. 근거죠. 네. 요즘에 새로운 건 어땠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하나로
원인을 네. 규정할 수 없는. 야, 그쵸. 원인 알면 고치려고 아니, 하겠죠. 근데 그 어릴 때 사진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아주 이쁜 여자아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선택할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되게 보편적이었다. 부모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네, 네, 입혔을 네.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되게 남자애들한테 그렇게 입히는 게 보편적이었던 문화였던 거죠. 네네. 그 문화에. 네. 해괴하다. 네. 나 병이에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병이라고 그러면서 맞아요? 치료가 있네요. 근데 치료란 게. 치료가 있는데요. 병이 이제 아닌데 무슨 치료야? 그러니까요. 심리 치료도 있고 네네. 실제 원하는 성으로 살아보기. 또 있고. 그러니까 반대성이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성이 그렇죠. 살아보는. 자기 아이덴티티대로 한번 살아본다. 네네. 그러니까 네. 이 반대성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성이죠. 성. 어, 네, 근데 네. 그렇게 해야 될 살아보면 네. 이거 아니구나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실제로 네, 네. 그럼 목욕탕도 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내가 살아본다고 해서 꼭 네네. 뭘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네. 네네.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에서 네네. 뭐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옷을 일단 좀 살아보고 입고, 네. 옷도 입어보고 방도 그렇게 꾸며보고 아. 그렇게 해보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네. 사회에서 자기가 이제 스커트를 입고 뭐 밖으로 나가고 외출을 해보기도 하고 네네.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 아, 원하는 성의 네, 호르몬 네. 치료를 해서 네네. 내가 남성으로 정체화하면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목소리도 되게 굵어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근육량도 늘어나고 아. 체형이 좀 바뀝니다. 이제 그런 변화들이 오죠. 상대 반대로 여성 호르몬을 하게 되면 네네. 가슴 사이즈도 커지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엉덩이랑 허벅지의 지방도 좀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여성의 몸매에 가까운 라인이 네네네 이제 잡히는구나. 그런 방향을 향해서 음. 가게 되죠. 음. 그다음에 이제 수술 네, 아주 영구적으로 네네. 우리 김 원장님께서 하시는 네, 이분이 지금 하는데요. 네. 오늘 조용히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성전환 수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성의 2차 성징을 가졌지만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가슴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방 절제를 사실은 제일 먼저 하기도 해요. 네네. 청소년 이후에 이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그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유방 절제를 먼저 합니다. 사실 뭐 지방질하고 렌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기능에 뭐 크게 지장은 없고. 왜냐하면 그것만 없어도 확실히 자신이 젠더 익스프레션이 잘 그 되거든요. 운동하면 가슴 네, 네, 근육이 네. 나올 거 아니에요. 남자처럼. 그래서 제가 말처럼 이렇게 쉽지 그 운동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 임상에서 보니까 네. 이 탑서저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탑서저리? 탑하고 바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여긴 탑. 네. 그다음에 생식기는 바텀. 바텀. 그래서 아, 탑서저리만 해도 훨씬 이게 아. 자신의 그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치료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춰서 하는 그렇죠. 치료를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이거를 옛날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니라 심리 치료도 이 사람이 음. 전환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 아. 그런 것들을 계속 상담을 하면서 완화시킬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정착력을 하도록 그렇죠. 연착력을 그렇죠. 하도록 도와주는. 심리 치료의 어, 목적은 이 사람이 아, 자신이 원하는 성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니까 역할입니다. 그 남자가 이제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 여성을 도로 남성으로 돌려놓는 게 치료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확실해지는 건 이거는 뭐 심리 치료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자기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심리 치료는 그래 너 여성으로 살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너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어. 약간 좀 미래의 비전을 해주고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그럼 아까 하는 거라고 2016년도 보시면 돼요. 그 진단에 의해서 그 일단 진단을 GSF 받고 난 하는 거? 다음에 네. 요걸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아까 심리 치료는 이 사람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스포트 해주고 뭐 계속 그래야 그런 되는 것도 것 같은데 있죠. 그 이게 사람이 좀- 정체성을 찾기 전에 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나가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네. 정체성이 확실해진 다음에는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좀 서포트 해주는 과정도 있고 심리 치료에 이제 본인의 심리 치료도 있지만 가족의 심리 치료도 같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가족도 사실 당황스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 언어적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네. 저 아. 사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심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도 심리 치료를 같이. 네. 단체로 치료를 받아야 되네. 네. 한사람 때문에. 그래야 이제 이 스트레스, 사회적으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렇지. 조금 더 완화를 해주는 이제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가족 거죠. 스트레스가 제일 크겠다. 매일 봐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뭐 제모를 하기도 하고 성대 수술을 해서 목소리를 이제 좀 높이는 여자 톤으로 높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안면을 좀 더 여성처럼 이렇게 지방을 이식을 하기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트랜지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아.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랫도리만. 아랫도리만. 바텀만 네. 하시고 바텀만. 네. 탑도 좀 하시고 네. 아까 심리 치료 아까 그래서, 얘기하신 거. 네. 네. 되돌이키는 게 아니라 네네. 원하는 방식으로 성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네네.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다.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그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고 네네.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네. 무엇보다 이제 자존감이 올라간다. 저 의대 다닐 때 사실 전혀 못 배웠어요. 네, 저도 전혀 못 배웠어요. 네, 요즘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모양이죠. 저희는 가르칩니다. 지금 이 강사님은 저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산부인과 이은실 교수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6년 중에 네네. 1시간 강의를 합니다. 1시간. 아, 네네. 근데 그 아니, 한 시간에- 그나마 그 네네, 1시간이라도 맞습니다. 배우면 이제 훨씬 낫겠네. 네.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그 얼마 안 되네요. 네, 네. 난 전혀 못 배웠죠. 네네. 뭐 이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거 전혀 못 배웠어요. 요새는 이제 네, 의과대학에 그런 인문학적인 강의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인간사랑, 환자사랑이라는 그런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 뭐 인문학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이제 제가 이 젠더 아이덴티티 이게 이제 1시간을 따서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는 학생들이 반발 안 해요? 강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요. 음. 그 뭐 성적을 매기는 강의는 아니에요. 아, 네. 아, 그래서 안 원치 들어도 않으면 되고? 네, 네. 그렇구나. 원치 않으면 안 안 들어도 들어도 됩니다. 된다. 네. 아, 자 오늘도 이제 마무리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끝난 건가요, 네, 네, 강의가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그 좀 드러내고 이제 질문하는 분은 없지만 이렇게 네. 또 지속적으로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네. 누군지 이게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화살표가 지금 화면에 안 나오니까 아, 예, 예. 네, 제일 오른쪽에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분. 데니 시걸이라고 하는 네네. 여기. 네네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던 영화고요. 데니시 걸. 네. 왠지 남자 같네요. 넷플릭스에 딱 있나요? 보니까. 네. 실제 이제 그 덴마크의 화가였습니다. 근데 에이나르 베게너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둘 다 이제 화가였는데 네네. 이 와이프가 네. 남자로 살다가 와이프가 모델을 이제 그림을 하는데 어느 날 모델이 펑크를 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내가 조금만 마무리하면 되니까 드레스를 입고 내가 다리 윤곽선만 그릴 테니까 어허, 그렇게 좀 결정적인. 해달라. 음.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했더만. 흔쾌히 오케이 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세상에. 그때 자신의 정체성이 이거 결혼했구나. 이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그때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대박. 아니 그러면 끝까지 모를 수도 있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릴리 엘베라는 아. 여성으로 전환을 하고 아.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동성 간의 결혼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성으로 그래야 성전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네덜란드 최초로 앞에 어느 나라로 그랬죠? 덴마크. 덴마크.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아. 사람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 나중에 몇 번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자궁하고 난소 이식 수술까지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술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아마 아. 장기 그 거부 세상에. 왜 부작용 때문이라고. 그런 들었어요. 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느냐라면은 나를 나로 표현하고 싶어서라고 보시면 돼요. 와. 나를 내가 생각하는 나로 표현하고 야, 쉽지가 싶어서. 않네. 그래도 네. 그 수술을 자, 이거 호르몬 치료 이제 해보면요. 네네. 훨씬 더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음.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사회에 적응도 잘하더라.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네네. 에이나르 베게너가 릴리 엘베로 이제 아.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드레스를 아, 입어보는 드레스를. 과정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아. 살아가게 됩니다. 릴리 엘베로 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자로 죽었네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죽었습니다. 아, 워셔스키 형제 아세요? 몰라요. 매트릭스 영화. 네, 네. 매트릭스. 이 남자 키아누 리브스. 리브스인데 이 남자도 좀 성정체성이 문제 아닙니다. 있는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제 워셔스키 형제인데요. 네네. 형제였다가 한 남매였다가. 명이 트랜지션을 해서 남매로 됐다가 네. 또 나머지 한 명도 트랜지션을 해서 자매가 자매가 됐어요. 됐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워시오키 형제였는데 아, 지금 한 명은 이분이 태어나서- 먼저 이제 네. 오른쪽에 남매. 있는 분이 먼저 트랜지션 해갖고 음. 남매로 살다가 왼쪽에 왼쪽에 있는 분이 두 번째 트랜지션 해서 이분이 지금은 매트릭스의 이제 감독이에요? 네. 누가요? 두 분 다, 두 분 다요. 네. 와. 그래서 워셔스키 자매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를 주연으로 테스트했구나. 그래서 야 이게 다 사연이 있네. 아마 매트릭스 전에 응? 매트릭스는 그 트랜지션 하기 전인데 이제 정체성은 그 전부터 느꼈겠죠. 야. 이 브루스 제너라는 네네. 마라톤 선수, 네. 그 10종 육상인가? 그 십종 경기. 미국의 네, 그 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네네. 브루스 제너인데 얼마 전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신이 여성이라고 여성이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조금 패싱에 조금 안 된다. 케이틀린 제너라는 이제 음. 여성으로 살고 있고 얼마 전에 이렇게 잡지 여성으로서의 표지 모델도 야. 저 정도면 좋지 않습니까? 네. 왠지 저는 자꾸 대박. 거부감이 들어. 내가 병인가 봐. 자 이제 제 마지막으로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인권위에서 제3의 성이라는 거를 자신의 공문서에 표현하겠다라는 그 공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남녀가 아니고 제3의 남녀, 남자, 여자, others. 네, 다른 성 기타. 이렇게 음. 성별 표기란에 최소한 그렇게 한 번은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이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네. 자신의 문서에는 인권위의 문서에는 이렇게 제3의 성이라는 거를 마킹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그 인권위원회 문서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그 공식 선언 한 거는 봤는데 안 하고 있나 싶기는 한데 일단 이제 이 제3의 성 내가 트랜스젠더면 이걸 남성이라고 해야 될지 여성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넘바이너리면 이제 내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애매할 때 제3의 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호주가 이제 세계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네네.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부터 여권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독일은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을 했고 네팔도 2013년 1월부터 신분증에 이 나라는 네팔이요? 좀 뜻밖이네요. 네, 왜 갑자기 되게 이렇게 특이하네요. 이건 이렇게 앞서가? 불교 네? 국가에서 뉴질랜드도 2015년부터 인구조사할 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물을 때 제3의 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야. 그렇게 이제 점점 우리나라는 더 아직은 입법 단계까지는 아니구나. 네. 네네.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뉴욕에서 그 보시면 퍼스트 레이디? 뉴욕에서도 태어나는 아기의 부모가 아기의 성별란에 미결정, 미확인을 우리가 미리 성별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 병원에서 그렇게. 애가 이제 출생을 하면 네, 얘가 보통 남아냐 여아냐 이거 출생증명서에 우리가 남자인지 음. 여자인지 음. 마킹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음. 그냥 미확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20세 이후에 자기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젠더 아이덴티티가 꼭 섹스랑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세를 반영을 한 거죠. 야, 참 세상이 제가 가지고 그렇게 있던 컨셉하고 지금 많이 달라가지고 네네. 제가 많이 네.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니, 보시면 네네. 미국의 출생증명서에 저렇게 성별을 실제로? 메일, 피메일, 서티피케이트 오브 버스네. X, 젠더 X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했다. 네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아유, 야 오늘은 야 정말 제가 하나 더 끝내기 전에 네네. 네. 뭐 어디로 갔지? 저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모포비아 이런 네,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말하자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병으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호모포비아는 이제 호모섹슈얼에 대한 네. 어떤 혐오고요. 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는 트랜스포비아라고. 트랜스포비아. 예. 네, 네. 그런 게 병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꾸로. 그러니까 예? 트랜스포비아는요. 음. 내가 트랜스젠더면 남이 나한테 트랜스포비아를 느낄 수도 있고 나도 나한테 트랜스포비아를 느낄 수가 아, 있어요. 스스로가. 네, 네. 내가 트랜스젠더인 게 음. 너무 싫고 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비아는 사실은 내부에서 느끼는 트랜스포비아나 호모포비아는요. 사실은 외부에서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젖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마저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내부적인 포비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트랜스젠더를 보고 혐오감을 느끼는 건 병은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트랜스포비아죠. 그것도 트랜스포비아예요? 네. 연수 교수님, 아까 그 깃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신다 했는데 그거 네,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왼쪽에 이제 네. 그 무지개 네, 깃발이고요. 네. 3색의 파랑, 분홍, 흰색. 네. 무지개 깃발은 이제 다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네네. 그 남색이 빠진 네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각 색깔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존중, 네네. 뭐 권리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네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 3색 깃발. 이건 이제 트랜스젠더 트랜스 플래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처음에 그 피닉스 주에서 처음 이게 표현이 됐고 음. 남색은 파란색은 전통적인 남성, 남성. 네. 분홍색은 분홍색은 전통적인 여성, 여성. 흰색은 이제 박사님 아시겠지만 간성, 간성. 혹은 트랜스젠더 아. 그런 아니면 넘바이너리 젠더 이렇게 네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이라고 아까 X에 해당되는 그렇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네. 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자라는 의미의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여기 되겠습니다. 무지개 요거는 무지개빛깔. 이거는 뭐 LGBT. 네, 저거는 이제 LGBT, 성소수자 전부를 아우르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우리가 일반적인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걸 했는데 사실 이런 자리 아니면 참 상당히 말하기 모시기가 그렇죠. 힘든 네. 자리이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도 최근에 이제 트랜스젠더 운영하는 유튜브도 많이 사실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 언론사들은 이런 거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언제 이렇게 좀 쉽게 다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 역할을 굉장한 해야 되겠- 편견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네 특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걸 완전히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계속 노력을 네. 해주시면 하여간 네. 인권 침해는 없어야죠. 네, 네. 모든 사람이 다 편견 없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종교적 정체성하고 막 충돌이 일어나네. 교수님 마무리하시죠.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선생님이 주역을 맡으셔서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아까 했는데 네. 그 다음 회에는 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네. 명쾌하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저도 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는 얘기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